네, 안녕하세요. 27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황 이슈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김 단장입니다. 포인 27일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고점 71,100원, 저점 65,900원인데 이 가격에 숨겨 있는 비밀 제가 잠시 뒤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장 후 20분 또 폭탄 매물 나왔죠. 급락했습니다. 수십만 주가 쏟아졌는데 그 매물은 외국계 창구입니다. 그때 프로그램 매도가 급하게 나왔는데 수십만 주 걷어갔다가 장중 트레이딩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지지력 왜일까요? 그 내용도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11시 30분 이후에 매수된 대다수의 거래량 수백만 주는 전부 다 6만 7천 원 이상에서 다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지력, 저점이 높아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원주 중에서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메인 되었고요. 급등과 조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인의 테마와 이슈, 그 다음에 지표성에 숨어 있는 흐름이 급등각도 있고 조정각도 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67,400원입니다. 어제 대비 1,000원 하락했고 고가는 71,100원인데 오늘 수급상 살펴보면 기관 48,000주 여전히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33,000주 매도했고 개인이 9,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얼마나 매도했냐. 그런데 연기금이 뭐 약간 매도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투신도 사고 사모펀드가 사가지고 순매수가 48,000주입니다. 그런데 뭐 연기금이 메인이기 때문에 잘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만 주 정도 팔았어요. 만 주 정도. 따라서 이 흐름은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마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일단 한번 그 포스코 인터의 기술적 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지표를 좀 그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HT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자, 길게 볼게요. 자, 보시면 좀 제가 그리기로 좀 전환할게요.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제일 마지막이 이제 오늘 일봉 차트인데 이게 그 이른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음봉이 났겠죠. 그런데 이제 1,000원 하락했으니까 이 음봉의 두께는 좀 얍실하죠. 예를 들어서 3,000원 하락했다면 음봉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1,000원 하락했기 때문에 음봉의 길이가 더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위에도 붙고 아래로 붙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팔기도 했고 사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분봉 차트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2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포인이 계속 이런 특징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2분봉 차트예요. 이걸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인데 아침에 이제 27일 날 개장해서 갑자기 한 4분 때 5분 때까지 71,100원까지 갑자기 솟았어요. 이때 거래량이 40만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40만 주. 그러니까 이때 거래된 물량이 전체적으로 한 80만 주 정도 됩니다. 80만 주. 그리고 여기에서 치기 시작하죠. 여기서 갑자기 2분봉이니까 봉 하나, 2분, 4분, 6분, 8분, 10분 이 사이에 매도 물량이 얼마냐면 35만 주, 25만 주, 20만 주, 15만 주 거의 한 이 사이에서 던진 물량이 거의 한 100만 주 가까이 던져버렸어요. 이 사이에. 호가 낮춰가지고. 그러면 이득 실현한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던진 사람들은 수익을 내서 팔았거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던졌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물량 던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기관 아니면 외국인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자산운용사 가능한데 이렇게 100만 주 단위 이상 던질 수 있는 곳은 기관 아니면 외국인인데 이게 외국인 물량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외국인 창구 물량.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계속 어제도 26일도 한 10분대 이렇게 폭탄 물량 던져가지고 어제도 마지막에 3천원 올려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흐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던졌으면 이게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던지면서 물량을 받았어요. 물량을 받았고 쭉 보시면 물량을 받았고 쭉 보시면 이제 66,000원대가 계속되죠. 이렇게 거의 한 11시 때까지 66,000원 계속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66,000원까지 계속 거래됩니다. 거래가 바닥났잖아요. 거래가 거의 없었잖아. 이때는 죽었어요. 거래가 완전히 다 죽었단 말이죠. 쭉 가죠. 그리고 11시 20분 때 세우기 시작하죠. 그럼 들어오는 물량도 있잖아요. 그럼 이 들어오는 물량은 누구겠어요? 개인이 들어왔겠다? 택도 없습니다. 개인은 이렇게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관심주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고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장중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시세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이른바 데이트레이더 창구에서 나오는 이런 물량들이에요. 이 물량들을 보시면 세우잖아요. 세워서 갑자기 69,200원까지 갑니다. 11시 30분 때 쫙 가죠. 그죠? 이때 69,2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2시, 11시 40분 때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때는 물량 뚝 떨어지죠. 이때는 덩어리 물량 안 나왔죠. 이때는 아마 상당 부분 개인들이 뭐 팔고 사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거의 68,000원대 계속 되고 이 분봉입니다. 지금 2분봉 보고 계시는 거예요. 2분봉. 그러니까 11시 20분 대 이후는 다 67,0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됐어요. 다 67,000원. 정가까지. 오히려 정가에서는 더 69,000원을 또 한 번 갔다가 또 계속 거래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마감은 67,400원이 마감했어요. 그죠? 또 한 번 종가에 10만 주 던져서 호가를 확 낮춰버렸어요. 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호가를 포스코 인터넷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 아니면 기관 투자가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흐름은 지금 공매도도 지금 안 돼 있고 결국은 외국계 창구에서 이 물량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물량은 그대로 채갔어요.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은 33,000주 매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장중에 제가 프로그램 매도 매수장을 다 봤었는데 장중에 1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장 초. 낮부터 좀 줄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플러스 19,000주 순매수도 들어왔었어요. 그 자체는 얘들이 장중에 트레이딩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창구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제 경험치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근무 시절에 쭉 보게 되면 지금 외국계 참고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롱숏 뭐 이른바 사고 팔고를 하는데 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만 한다. 아닙니다. 외국계 창구 증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전문 트레이더를 많이 고용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그네들이 회의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지? 뭐 삼성전자일까? 하이닉스일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일까? 그 종목을 본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뭐 때로는 뭐 수천억 또는 수백억 원 기본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총 합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억 이상 벌었다. 그러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10일이면 500억인데 그 누적 합이 엄청나잖아요. 일단 거래량이 흐르는 종목으로 간다. 따라서 이 대형주에서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는 흐름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외국인밖에 없다. 외국인 창구 전문 딜러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흐름으로 보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일단 큰 문제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급등각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보시면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살아 있어요. 자, 이렇게 쭉 거래 실리면서 쭉 살아 있어요. 과거도 한번 볼까요? 작년 급등각. 작년 급등각과 비교해 보면 작년 급등각도 보시면 작년 급등각은 이 각인데 지금 이 흐름이 그대로 내려와서 보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죠. 근데 작년의 급등각은 이른바 테마와 이슈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묶여서 올라갔고, 물론 실적 호조도 있었습니다. 작년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 호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각은 자원주에 대한 테마 이슈가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포스코 인터의 기본적 분석은 늘 확인하고 제가 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카페가 이제 와우페이퍼 오늘의 유망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되는데 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원래 기본적 분석 중시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심이 있는 주식에는 이 매매 투자의 심리와 사고 팔고자 하는 심리가 이 차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 흐름을 중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에 7월 달에 8월 달에 이 상승각과 지금각은 좀 다르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좀 비슷했죠. 쭉 비슷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지되고 있는 흐름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고 작년에는 거래량이 쭉 죽었어요. 쭉 죽었죠. 그죠? 지금 거래량이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거래량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 계속 최저 거래량 290만 주, 오늘 최대 거래량 500만 주 넘게 터졌어요. 내일 거래량 살펴봐야 됩니다. 금요일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이상, 한 700만 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나온다면 아주 좋은 흐름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급등각도 있다. 왜냐하면 테마주는 테마 그 자체가 소멸될 때까지는 관심이 계속 유입된다. 지금 반도체가 강한데 반도체가 지금 끝물로 가고 있다. 실적주가. 따라서 돈 갈 곳이 달 곳이 없다. 따라서 테마를 띄워서 돈을 벌고자 하는 세력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런 흐름에서 이번 테마 흐름이 자원주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대장격이다. 따라서 포인의 이 흐름을 죽이지 않고 있다. 그런 흐름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주봉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흐름. 길게 보시면 역시 작년 주봉 3개 이렇게 쭉 보시죠. 작년에도 주봉 3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번 주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 주봉의 각과 봉의 길이가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좀 지워놓을게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이 좀 달라요. 작년에는 이렇게 장대봉 세우고 이렇게 주봉색 쭉 매물 나왔고 이렇게 붕 떠서 갭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매도 매수 공방이 있었는데 무너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옆에서 갭상승이 아니라 빨간 봉에서 옆으로 좀 이렇게 붙어서 간단 말이죠. 이 부분은 패턴이 살아있고 이걸 보고 기술적 패턴의 아주 정통이에요. 상승 인태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은 100% 신뢰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기에 담겨 있는 매수와 매도의 심리는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팽팽하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각도 있고 조정각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거래량이 실리고 테마와 이슈가 살아있으면 급등각도 분명히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살아있는데 지금의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요 월봉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자원 테마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주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국 가스공사하고 GS 글로벌의 27일 흐름도 볼게요.
한국가스공사와 GS글로벌도 이제 자원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 메인은 포스코 인터고 가스공사가 잘 나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도 관심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걸 붙잡고 있는 경우에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가스공사가 얘네들이 이제 그 직접 자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스 LNG를 이렇게 턴키로 들어와서 국내 업자한테 배분해서 이 또는 해외에서 가스전의 지분을 사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제 자본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LNG 가스를 전체 총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자본회사거든, 자본회사예요. 주택공사와 같은 거죠. 집 지어서 분양해서 파는 거. 그러면 주택공사가 현대건설과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가스공사는 약간 좀 구조가 좀 다르다. 이 차트로도 보면 흘러내리잖아요. 쭉 보시면 흘러내리고 있고, 그죠? 흘러내리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상단의 차트, 이 차트는 여기는 이제 GS 글로벌이에요. 이 GS 글로벌이 이제 그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단일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단위 거래가 되고 종가는 4,170원이에요. 이제 GS 글로벌은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내일도 아마 단일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뭐 적어도 4,200원 선에서 4,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눌렸던 거래량이 월요일날 폭발할 텐데 자원주 테마가 싸고 4,000원대, 3,000원대 뭐 후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이 급등각이 있긴 하지만 대량 폭발이 되어서 아마 엄청난 거래가 동반될 거다. 그래서 파도 타기 고점 저점 고점 저점에서 데이 트레이더가 엄청 들어올 거다 여기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GS 글로벌은 아마 월요일 날 내일은 아마 뭐 소소하게 뭐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고 월요일 날 엄청난 단타 가격이 생길 거고 제가 제 유튜브 제 동영상에서 데이 트레이딩 그 동영상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데이 트레이딩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교육 콘텐츠 재생 목록의 교육 분야를 보시면 제가 이 데이 트레이딩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0분짜리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흐름 보시고 마켓 트레이더 관점 내에서 고점 저점 고점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분봉 차원에서 떨어지는 각을 잡으시고 반드시 개장초 갭상승할 때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중 저점 형성됐을 때 데이 트레이딩 각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저는 이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MSCI 편입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올라왔는데 또 자원주 테마에 묶여서 왔는데 이 부분 지속성 가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장기 투자로 배당성을 본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또 테마 이슈가 없게 되면 주가가 좀 흐름이 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 리스크 관리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제 자원주 부분에서는 이슈가 살아있는 흐름 내에서는 반도체가 소강되고 그럴수록 자금이 특정 테마로 또 몰릴 가능성이 있고 아마 포스코인트는 내일도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이상 터지고 700만 주면 더 좋다. 그리고 시장이 약할수록 자원주 집중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에 제가 이제 쭉 여러분 관심자를 위해서 제가 이슈를 분석해드리고 있고 제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그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이제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약간의 특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제가 한번 특별 회원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국경제TV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고 또 제가 잠시 또 정책방송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한국경제TV에서도 또 제 후배들이 뭐 본부장하고 뭐 등등하고 또 MTN에서도 제 지인이 뭐 상무이사하고 또 담당 국장하는데 저보고 유료 방송 해달라고 많이 콜이 와요. 이렇게 뭐 한 달에 60만 원 저는 하는데 회원제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리젝트 하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와 함께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많이 돈 벌었으면 좋겠고 또 중장년 세대, 좀 노자금 돈 벌었으면 좋겠고 진심을 생각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어, 거짓말하지 않는 콘텐츠, 정직한 콘텐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좋아요, 구독하기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